네, 안녕하세요. 전공사 가르친 이정훈입니다. 간만에 프렐라의 연습 문제 풀이 소개할게요. 일단 참고집 문제부터 풀죠. 지원 크로스 G2랑 G2 크로스 지원이랑 동형이다. 이거는 바로 참이 될 것 같은데 펑션만 한번 적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B 지원 크로스 G2를 G2 크로스 지원으로 보내는 사상을 지원, G2 대응시키게 G2, 지원 이렇게 대응시키면 1대1 대응함수의 동영상이 만들어지니까 참이 될 거다라는 건 알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는 각 성분 군에서의 계산법을 안다면 그 군의 외부 직접급에 대해서 계산은 쉽다.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슈트니까 쉽다고 하죠. 그 다음에 C번은 외부 직접급을 만들기 위해서 유한일수를 갖는 군이 사용되어야만 한다. 유한일수를 갖는 군은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게 G 크로스 G도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F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소수일수를 갖는 군은 두 개의 비자명 진분군의 내부 직접급이 될 수가 없다. 이게 내직적을 얘기하는 건데, 소수일수를 가지면 전체랑 항등밖에 부분으로 갖지 못하니까 내직적을 만족시킬 수가 없겠죠. 참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G2 크로스 G4는 생성원이 존재하지 않는 원소분이니까 G8과 동형이 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얘랑 동형이라고 했는데 얘는 가안이고 얘는 비가안이니까 당연히 F가 될 거고, 그 다음에 G3랑 S3도 동형이야. 가안과 비가안을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F고, G4 크로스 G8에 속하는 모든 원소는 일수 8에 갖는다. 일자리도 있는 항등원도 있으니까 당연히 F일 거고, 12 곱하기 6이 원소의 일수니까 60은 아니겠죠? 왜냐면 5를 곱하면 60이고 3이 있으니까 180이 돼야 되겠죠. F. 그다음에 M과 N이 서로 소든 아니든 N개의 원소로 갖는다. 이건 참이 되죠. 원소의 개수는 MM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참고지성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33번부터 한번 풀어보죠. 지우고 33번. 모든 비자명 가항군이 두 개의 비자명 진분군의 내부 직접급이 되지 않음을 설명하는 예를 들으시오. 모든 비자명 가항군이 두 개의 비자명 진분군의 내부 직접급으로 되지 않음을 설명하여라. 이 앞에 있는 예를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GP 같은 거는 부분군이 이제 항등원짜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네로 내부 직접급으로 표현될 수 없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 예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의미가 없으니까 34번으로 넘어가죠. 34번. 얼마나 많은 G5 크로스 G6의 부분군이 G5 크로스 G6의 동형인가? 뭐죠? G5 크로스 G6의 부분군이 자기 자신과 동형이라면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G 크로스 G의 부분군이 G 크로스 G와 동형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PG 형태는 P로 생성된 군이고, 얘는 어차피 순환군이니까
지랑 동형일 거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NG들이 다 N으로 생성되어 있는 군이니까 다 지랑 동형인데, 그러면 NG 크로스 MG 형태들은 다 G 크로스 G랑 동형이 될 테니까 무수히 많은 군이 동형이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의미가 딱히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35번 35번은 위수가 소수가 아니고 두 개의 비자명군의 내부 직접군이 아닌 비자명군의 예를 들어보시오. 내부 직접곱이 아닌 거라고 했으니까 S3를 고려하면 되겠죠. 이게 위수가 6이지만 A3는 정규가 되지만 위수가 2짜리 정규 분군이 없죠. 그러니까 뭐 이런 H가 있고 두 개 붙여서 S3를 만들어야 하는 내부 직접곱을 표현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내부 직접곱이 되려고 하면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정규 분구 두 개를 뽑고 교집합이 항동원이고 그 다음에 둘 곱한 게 이제 G 전체가 되는 이런 조건 하에서 내직접을 표현하는 거니까 이렇게 S3 입장에서 보면 위수가 2인 정규 분군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두 개 붙여서 이런 S3를 만드는 상황을 얘기해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직접이 성립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넘어가서 다음 걸 한번 보죠. 36번 또 참거짓이 들어갔는데 풀어보죠. 소수를 윗수로 갖는 모든 가항군은 순환군이다. 소수를 윗수로 갖는 모든 가항군은 순환군이다. 소수 윗수를 갖는 모든 군은 순환군도 성립하니까 참이겠죠. 소수의 멱을 윗수로 갖는 모든 가항군은 순환군이다. GP 크로스 GP는 순환군이 아니니까 거짓이 되겠죠. 18은 4와 6에 의해서 생성된다. 4와 6으로 생성되지 않을 것 같은 게 이런 형태가 최대 공약수가 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만들겠죠. 그러니까 배주의 정리에 의하면 이런 형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결국 생성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F가 되겠고 4, 6, 4, 5, 6에 의해 생성된다. 5만 있어도 얘가 생성되니까 생성되겠죠. 그 다음에 모든 유한군은 동형을 무시하고 분류될 수 있다. 이 정리 11.12번이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유한생성 가항군 정리라면 이건 아마 F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유한군을 분류하는 게 아니라 가완군에 대한 분류로 아마 이어지겠죠.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 정리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같은 베티수를 갖는 두 개의 유한생성군은 동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면 G2 크로스 G랑 그 다음에 G3 크로스 G는 동형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위수가 2짜리 원소가 있고 얘는 위수가 3짜리 원소가 있는데 얘는 3짜리 원소를 갖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동형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F가 될 거고 이제 이거의 의미는 그 토션 그룹 유한 부분이 결국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다음 지번에 보니까 5로 나눠지는 위수를 갖는 모든 가항군은 위수가 5인 순환 부분군이 포함된다. 가왕군은 라그랑 정리 여기 성립하고 위수가 5인 원소가 존재함을 보장해 줄 수 있고 위수가 5인 원소로 생성하면 결국 순환군이 포함될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로 나눠지는 위수를 갖는 모든 가항군은
위수가 4인 순환 부분군이 포함된다. 그거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게,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해보면 위수가 4니까 4로 나눠지는 위수가 맞고, 그 다음에 순환 부분군, 위수 4짜리 순환 부분이 존재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진 않죠. 이게 P와 합성수의 의미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당연히 F다. 6으로 나눠지는 위수를 갖는 모든 가항군은 위수가 6인 순환 부분군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수가 2짜리인 원소가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3짜리인 B가 존재할 거고, 얘로 생성하면 위수가 6짜리인 순환 부분군을 만들 테니까 결국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모든 유한 강항군은 베티수 0을 갖는다. 이게 뒤에 이제 토션 그룹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일반적인 강화군을 고려하면 결국 토션 그룹과 그 다음에 꼬임이 없는 군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가 지들의 크로스가 되는 거고, 얘가 지엔들의 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지엔들의 크로스, 그 다음에 여기는 지들의 크로스, 이런 식으로 지가 이제 몇 개 있는지가 베티스로 얘기하는 건데, 유한 강항군이니까 결국 이 무한인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서 결국 꼬임 없는 군이 결국 빵이 되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참으로 볼 수가 있겠죠. T 이렇게. 37번 한번 고려해보죠. 37번은 P와 Q는 서로 다른 소수이고, 위수가 P의 R승인 가항군의 개수와 위수가 Q의 R승인 가항군의 개수를 어떻게 비교하는가 라고 하고 있어요. 동형을 무시하고 고려하래요. 그러니까 유한 생성 가공 정리에 의해서 얘네들을 나눠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크로스 GP 이런 식으로 나눠가는 거죠. 이게 지금 몇 개 있는지를 고려하는 거여서 결국 이 아래에 그 분할수만큼 개수를 가져가는 상황이 되죠. 여기서는 어차피 P상에서 노나 Q상에서 노나 분할수는 얘로 이제 동일한 상태가 나오는 거니까 분할수 세서 비교해 주는 작업을 하면 되겠죠. 이거는 이 정도로만 봐도 될 것 같아요. 뭐 의미가 없는 문제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어, 38번을 보니까 위수가 70인 강군을 쥐라고 하죠. 그 다음에 A번을 보니까 지금 몇 개의 8인 부분군을 갖추는가. 이건 제 기억에는 문제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였는데, 그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마 몇 개가 아니라 위수가 8인 부분군이 존재하는가, 그 다음에 위수가 4인 부분군이 존재하는가, 뭐 이 정도의 문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니다. 위수가 8인 부분군이 일단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볼까요? 문제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72는 9 곱하기 72는 9 곱하기 8이니까 결국 가왕군이어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 G라는 거는 내직적으로 표현될 건데, H의 위수가 8짜리고 그 다음에 K가 9짜리인 걸로 이렇게 쪼개짐을 줄 수 있어요. 근데 H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게, H가 동형이 되게 이게 G8가 동형이 되거나, 혹은 G2 크로스
G4와 동용이 되거나 아니면 G2 크로스 G2 크로스 G2와 동용이 된다. 지금 이렇게 고려를 해볼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프렐라이 그 솔루션 같은 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을 유일하게 가지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일하게 가지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상태였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위수가 8짜리인 구는 이제 전체가 돼야 돼서 유일하게 가지는 상태가 되는 게 맞는데 위수 4짜리 구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G2 크로스 0 이런 애도 있고 0을 가운데 받고 G2 크로스 G2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예, 물론 이 친구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유일한 부분군을 갖는 게 맞고 이런 케이스에서는 쪼개짐의 방법의 개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갖는 유일하게 부분군을 갖는 상황이 아닌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들면 되는 그런 상태가 되죠. 네, 이거는 아마 번역이 좀 잘못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9번으로 가죠. 39번. 가항군이고 유한일수를 갖는 군을 꼬인부분군이라고 한대요. 보통 디노트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스테이트를 한번 해보자면 G상에서의 원소를 꺼낼 건데 그래서 유한일수를 갖는 애들을 꺼내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항동원이 들어있으니까 공집합이 아닌 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이제 고려하고 싶은 거는 부분군이 된 거니까 테스트 정도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AB가 이 토션 그룹의 원소이면 적당한 NM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A의 N승이 이고 B의 M승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유한일수를 가지니까 얘가 윗수로 쓴 게 아니라 어떠한 그냥 정수 승이 돼서 항동원을 만든다는 거고 그러면 AB의 인버스를 고려했을 때 NM승을 취하게 되면 A의 N승과 M승과 그 다음에 B의 인버스의 M승의 N승이 이렇게 붙으면 결국 항동원의 곱 형태가 될 테니까 항동원이 돼서 결국 AB 인버스도 유한일수를 가져 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임의의 AB를 초이스해야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결국 이 테스트에서 부분 테스트에서 그룹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넘어가 보죠. 40번 G4 크로스 G 크로스 G3에 대한 꼬인 부분의 위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걸 한번 씌워보자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는 다 원소들이 유한이 있으니까 통째로 들고 나오고 지상에서는 유한일수를 갖는 게 0밖에 없으니까 0으로 고정시키고 얘는 통째로 나와서 결국 토션 그룹이 이렇게 되는 거고 위수는 결국 1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같은 논리로 취해주면 G12 크로스 G 크로스 G12는 결국 위수가 144짜리인 꼬인 부분군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41번으로 가보자. 41번은 R 스타의 꼬인 부분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 게 얘가 이제 곱하기 군이니까 x의 n승을 취해서 1이 나오게 하는 이 방정식의 솔루션을 고려하면 되죠. 우리가 이제 고딩 때 생각해 보면 실수상에서는 이 솔루션이 n승만큼 다 같지는 못할 거고
n이 짝수일 때는 뿔마 1, n이 홀수일 때는 1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앞에서 상황을 보니까 어차피 가항군이고 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는 걸 고려해 보자면 여기도 어떤 GN의 형태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집합적으로 보면 뿔마 1 정도가 될 거고, 원수가 2개짜리니까 마이너스 1로 생성된 걸로 보면 결국 G2 더하기 군과 동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41번 풀이를 이제 고려할 수 있겠죠. 이어서 42번도 고려해보면 어렵지 않을 것 같은 게, 여기서 이제 C상에서 만약에 얘기를 하자고 치면, 모든 솔루션이 어떻게 되냐면 제타 n의 k승이 돼요. 이 제타에는 익스포넨셜 2파이 2파이 i를 이 n으로 나눈 녀석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k승만큼 붙은 이런 형태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2의 세타 i가 되면 이게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라는 오일러 공식을 이용을 해보면 결국 얘가 2파이 i가 됐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이 1이 되고 사인은 빵이 되는 상황이 나서 결국 1이라는 솔루션을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이 k가 결국 다 어떤 형태냐면 0부터 n-1까지 다 표현해주면 결국 n개의 솔루션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토션 그루브에 대한 표현을 취해보면 어떻게 취해줄 수 있냐면 제타 n의 k들의 모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n은 모든 정수인데 그냥 양의 정수 정도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얘에 대한 표현을 좀만 더 취해보면 익스포넨셜 2파이 i를 n으로 나누고 k로 취해준 건데, 어차피 파이를 제하면 결국 n분의 2k 형태 정도가 될 텐데, 그러면 이걸 이 정도로 봐도 상관없죠. 익스포넨셜 QI의 Q를 유리수 정도로 봐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유한위수를 갖는 상황에 대한 걸 이렇게 GN들의 곱형태로 표현하기는 좀 힘드니까 이 정도로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죠. 지우고 43번으로 가죠. 43번은 2가 유일한 유한위수를 갖는 원소인 가항군을 꼬임없는 군이라고 한다. 모든 유한생성하고는 꼬임 부분과 꼬임 없는 군의 내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정리 11.12를 사용해보라 하고 있어요. 그냥 이거는 제가 아는 논리대로 가자면 이렇게 고려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디노튼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쓸게요. 이게 진짜 여집합은 아니고, 그러면 결국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지의 위수가 무한인 애들을 모아놓은 건데, 이렇게만 잡으면 그룹 구조를 이룰 수가 없죠. 항등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등원만 이렇게 첨부를 해서 이러한 형태를 좀 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G는 가항군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군이 정규분인 걸 생각해보면 이렇게 토션 그룹, 꼬임이 있는 군, 꼬임 부분군, 또 정규분군이 되고, 꼬임이 없는 군도 정규분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직적을 고려하고 싶은 상황이니까 일단 이 정규분군의 계보를 그어보자면 그 다음에 여기 인터섹션 교집합, 그 다음에 항등원, 이런 계보를 그리죠. 그러니까 꼬임 부분군이랑 꼬임 없는 군의 를 포함하는 군 중에 제일 작은 군이고, 얘가 제일 큰 군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한테 포함되는 제일 큰 군과 제일 작은 군을 고려하는 건데, 내직적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둘이 같아지고 그 다음에 이 둘이 같아지는 상황이 내직적의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지만 판단을 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모든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기서는 G1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항등원 만나서 무한 위수들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취해줄 수 있고 얘가 마찬가지로 항등원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G2를 다 꺼내서 유한위수를 갖고 있는 것도 다 표현해 줄 수 있으면 생각해보면 이 둘이 같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가 같아지는 이유는 그 구조 자체가 그렇죠. 데피니션이 유한위수를 갖지 않는 애들을 죄다 모은 다음에 거기다 항등원을 박은 거고 얘는 유한위수만 갖고 있는 애들을 모은 거니까 결국 교집합을 하면 항등원 외에는 같아질 게 없음을 알 수 있어서 이 둘이 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정규에 둘이 같아지고 둘이 같아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내직적에 대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 이게 내직적에 대한 디노트니까 이렇게 해주고 내직적은 외직적이랑 동용이 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디노트를 바꿔주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지엔들의 곱 형태일 거고 유한군이니까 이 부분은 지들의 곱 형태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이제 지들의 개수가 중요한 의미를 갖지는 않으니까 의미를 좀 부여하기 위해서 베티수라는 걸 정의해서 지들이 몇 개 곱해져 있는지까지만 정의하고 이 유한 원소, 유한 부분에 대한 구조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식의 이제 논리를 펼치는 상황이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걸 한번 보죠. 44번. 정리 11.12에서 주의 분해에서 소수의 몇 개 위수로 하는 부분들의 대응이 이런 형태로 또한 쓸 수 있다.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죠. 이게 방금 한 얘기들을 고려하는 거니까 생략할게요. 의미가 없으니까. 46번은 가항군의 직접곱은 가항군임을 증명해라. 이게 가항군이고 얘가 가항군이면 얘가 가항군이에요. 가항군이겠죠. G1, H1 G2, H2 여기 연산을 그냥 곱 정도로 표현해 보자면 얘네들끼리 연산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 연산이 되는데 각각이 가항군이니까 둘의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거를 다시 쪼개고 나오면 G2, H2 곱에 G1, H1 그러니까 둘의 순서가 바뀐 걸 알 수 있으니까 가항군이 된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항군들의 직접을 생각을 하면 결국 가항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얘를 수학적 기납법으로 적용시키면 결국 유한계까지 확장이 되는데 엄밀하게는 그 무한계까지 다 확장이 되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넘어가죠. 47번은 G를 가항군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H를 항등원과 위수가 2인 G의 모든 원소들로 구성된 G의 부분집합이라고 하지요. H가 G의 부분군임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를 데피니션 내리게 어차피 항등원은 위수가 1짜리인 유일한 원소니까 결국 1 또는 2가 된 애들의 모임으로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얘가 지금 가항군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벌일 수 있냐면 여기서 원소 XY를 이렇게 꺼내고 둘을 이렇게 곱한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거는 X의 위수와 Y의 위수의 LCM으로 계산되죠.
근데 얘도 2고 여건의 위수도 동일하기 때문에 2가 돼서 2의 LCM은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x, y 인버스를 지금 고려하면 결국 h 원소가 되죠. 물론 얘가 지금 1이 돼도 2가 되는 상황이니까 1 또는 2가 돼도 1 또는 2가 돼도 어차피 2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이어서 물론 1, 1이 만나면 항동원이겠죠. 결국 H에 포함되는 걸 고려할 수 있고, 얘는 지금 항동원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집합은 아닌 게 보장돼서 결국 부분군 테스트에서 부분군이 된다는 걸 보장해 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음 거로 넘어가 보죠. 필요 없는 거는 좀 다 빼고 50번으로 지금 갈 건데, 내부 직접 고비 될 필요 충분 조건을 구하라. 지금 요거는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부 직접 고비에 대한 의미가 아마 여기 프렐라에서 지금 정립이 안 돼 있어서 이런 좀 소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군의 계보를 그려보자면 이런 계보를 그려요. 그러니까 H와 K가 그냥 부분군이라고 했을 때, 이 둘을 붙여서 군을 하나 구성하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얘가 군이냐 부분군이냐 이건 성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직적을 가기 전에 일반적인 논리를 고려하고 싶은데, 그래서 요 H를 G에 대한 정규 분군 하나 주는 순간 이게 이제 성립하는 상황이 와요. 분군이 되는. 그 다음에 요쪽도 정규 분군을 줘버리면 얘도 지금 정규 분군으로 성립하는 상황이 오죠. 그러니까 정규 분군의 계보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H 교집합 K도 정규 분군이 돼요. 이렇게. 얘는 일반적으로 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등원은 원래 정규 분군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한테 원래 정규 분군이니까 결국 이 정규 분군의 계보를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줘야 얘가 부분군 형태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다 준 상황에서 HK가 G가 되고, 그 다음에 H 교집합 K가 항등원이 되는 순간 이걸 내직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내직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디노트는 보통 어떻게 디노트 하냐면 이렇게 디노트 해요. 그러니까 플라이에서는 내직적을 문제로는 제시하는데 내용으로는 엄밀하게 제시를 안 해서 디노트를 막 섞어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디노트를 하고, 잘 알려져 있는 거는 내직적과 외직적은 다시 동형이 돼요. 그래서 이 G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외직적의 곱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실로 정리가 힘이 생기면, 실로 정리에 대한 얘기가 생기면 그들의 내용을 붙여서 좀 엄밀한 내용을, 재밌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보통 수업 시간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쪽 방향, 그러니까 동양이니까 방향의 의미가 없지만 이쪽 방향의 의미를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외직적이 있다고 해서 내직적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 외직적 항상 존재하는 건데, 내직적이 많이 존재한다면 이 내직적이 외직적이랑 동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S3를 고려해보면 위수 2짜리 원소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위수 3짜리 군이 원소가 있을 텐데, 얘네로 생성된 녀석을 지금 고려해보면, 만약에 일반적으로 내직적이랑 외직적이 동형이 되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 이 외직적은 실제로 S3랑 동형이 돼야 될 거고, 얘는 위수가 2짜리, 3짜리인 외직적이니까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서로성관계 때문에 지육이랑 동형이 되는 상태가 되죠. 그럼 지육은 S3랑 동형이 될 수 없으니까 말이 안 되는 논리가 돼요. 그러니까 외직적은 그냥 군 두 개 붙이는 거일 뿐이고, 어떤 군에 대한 그 부분군의 의미를 가져갈 수는 없고, 이 군의 내직적을 통해서 외직적과 동형이 되는 상태를 만들면 이런 외직적과 동형인 G의 부분군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50번과 51번은 이제 그런 내용적인 면이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고, 이런 관계 얘기하고 싶어서 이 두 상황을 소개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략을 하죠. 이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52번은 유한 강한군이 순환군이 아닌 필요충분 조건은 그 군이 적당한 소수 피해에 대해서 GP 크로스 GP와 동형의 부분군을 포함하는 것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쪽은 데피니션상 자명한 거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이제 순환군이 안 될 테니까 이쪽은 이제 고려를 해볼까요? 유한 생성 강한군 정리를 일단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G가 동형이 되게 GN드래곤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취해주면 좀 번거로우니까 GN1, GNK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근데 얘가 순환군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적당한 P가 소수 P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어떤 NI와 NJ의 GCD를 P로 나눠주는 이런 PT 형태를 좀 고려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GP는 NI에 매장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NJ에도 매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결국 GP 크로스 GP가 G에 매장되어 있는 상태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52번에 대한 증명을 이렇게 취해줄 수가 있죠. 매장된다는 의미가 어려우신 분들은 매장된다는 거는 그냥 부분군이랑 동형이 되게끔 세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윗수 P자리인 부분군이 존재할 거고, 얘가 GP와 동형이 될 테니까 이럴 때 러프하게 GP가 GNI에 매장된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제 엄밀하게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면 편하게 문제를 스테이트 할 수 있으니까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죠. 53번은 유한강군이 윗수를 소수 P의 멱으로 가지면 그 군에 있는 모든 원소는 윗수를 P의 멱으로 가짐을 증명하여라. 다음에 가한성이 생략돼도 좋은가? 일단 해결을 보죠. 만약 유한강군의 윗수를 소수의 P의 멱으로 가지면, 그러니까 G의 윗수가 P의 K승 정도인데, 그러니까 가한군이래요. 그 군에 있는 모든 원소는 P의 멱으로 가짐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G의 원소를 좀 고려하게 되면 A로 생성되어 있는 군의 윗수하고 A 윗수하고 이제 같으니까 G의 약수가 될 거고, 적당한 정수 M이 되고 정수 M이 존재해서 N이 존재해서 A의 윗수를 P의 N승 정도로 좀 고려할 수 있을 테니까 결국 P의 멱으로 가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거는 꼭 가왕군이 아니더라도 라그랑 정리가 성립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P의 N승 형태로 표현되는 게 맞겠네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는 가완의 의미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 증명만 다시 이용하면 얘 없어도 어차피 증명이 될 테니까 이렇게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죠. 54번은 GH와 K를 유한 생성된 가항군이라고 하자. G가
크로스 K가 H 크로스 K랑 동형이 된다면 그러면 이게 G 크로스 A, G하고 H가 동형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펑션을 잡기를 G 크로스 K를 H 크로스 K로 잡고 이를 G, K를 대응을 시키길 H, K 정도로 이렇게 대응을 시키고 싶은데 얘가 지금 동형인 상황으로서 이런 상황이 보장이 되겠죠. 왜냐면 동형이라니까. 그러면 이 p를 제한을 걸기를 G 크로스 0으로 이렇게 제한을 걸면 얘는 다시 동형사상이 돼야 될 거고, 엄밀하게 이 제한을 건 b 함수는 g에서 h로 가는 펑션이니까 결국 g와 h도 동형이 된다는 걸 보장해 줄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건 제가 기억하기를 엄밀하게 스테이트하기는 좀 힘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런 펑션을 그냥 제한을 걸어서 적당히 처리하는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좀 힘든 얘기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소개하는 걸로 하고 다음 풀이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